라피스 네. 센시블레 물에 뜨는 선글라스입니다. 요거 아주 가벼운. 자, 센스 있게 빨리 넘기십시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9시가 됐습니다. 네. 자, 시장은 시작을 일단 했고요. 하락 출발하고는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8포인트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좀 낙폭이 확대돼서 마이너스 15포인트까지 좀 밀려 있고요. 등락률은 한 0.6% 기록하고 있고. 삼전이 빠지는군요. 네, 삼성전자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540까지 지금 이제 밀린 좀 상황이고 하락이 655개로 좀 많고요. 코스닥 역시 지금 2포인트 한 0.28% 하락을 해서 좀 부진한 출발 보였고 하락이 한 1,060개 정도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 출발했고 방금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가 일단 그래도 기대치를 넘는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일단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0.7%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0.5%, 삼성 SDI도 마이너스 0.5% 내외 정도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좀 하락을 하는 좀 부진한 일단 오전 출발이고 뭐 미국 증시의 영향을 그대로 오전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래도 이런 와중에도 좀 오르는 기업은 하이브가 한 2% 가까이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포스코 인터가 2% 이상 요즘 잘 나가죠. 포스코 이제 인터. 상사주들 굉장히 좋은데 네. 오늘도 좋은 출발 보였습니다. 원전 관련주죠. 한전기술이 1.5%또 이제 방어주로 많이 부각되는 그 DB 손해보험도 한 1.9% 오르고 있고 하나오션도 요즘에 뭐 분위기들 좋죠. 1.5% 계속 오르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이 1.3% 그리고 두산바켓이 1.1% 내외 정도로 일단 오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일단 그 테슬라 관련주죠. 그 명신산업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명신산업? 왜요? 여기 글쎄요 뭐 이슈가 있는 건 명신 여기가 이제 그 핫스탬핑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차체 같은 거 만드는 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아마 뭐 실적도나 얘기는 있었던 거는 같은데 네네네. 그것 때문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명신산업이 네. 아마 시총이 한 1조 3천억쯤 되던가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벌써 들었구나. 맞네요. 맞죠? 1조 오늘 딱 1.25조. 거기랑 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명신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기억해봐. 나오실 텐데 헬 시켜 먹어. 스마트 브레인 큐, 스마트 브레인. 그렇게 생각 안 나실 때 스마트 브레인 큐를 드시는 거예요. 명신이랑 그거 있어요. 하여튼 거기 그거 유명한 회사인데 하여튼 그 두 개가 지금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명신은 조금 비싸고 그 한 회사가 조금 싸요. 거기가 한 1조쯤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성우하이텍 아시죠? 네, 성우. 네, 성우하이텍이 성화혜택이 훨씬 더 큰 회사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시총 기준으로는 성우하이텍이 오히려 작죠. 그래요? 성우하이텍이 1조쯤 되고요. 명신이 1조 3천억인데 최근에 그 영업이익 나온 게 성우하이텍이 더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화혜택 주주정에 있니? 들으세요. 뭔가 근데 왜 명신보다 이렇게 싸야 되냐? 그래서 성우하이텍이 최근에 한 2, 3일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솔케미칼이 한 2.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금호타이어도 마이너스 2%, 영업무역도 마이너스 2% 네. 내외로 좀 빠지고 있고 고려하여 뭐 넷마블 이런 기업들도 한 2% 이상의 좀 주가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도 마이너스 2고 현대 오토에버도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주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뭐 꼭 명신만 빠지는 건 아니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좀 빠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빠져요? 네,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일정 지금 힘들게 내가 그거 다 어제 거 겨우 생각해갖고 명신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어제 좋았잖아요 자동차 부품이. 네, 오늘은 좀. 지금 현대차도 빠져요. 네,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자동차가 빠져요? 분위기가 좀 약간 좋지는 않은 안 맞는 그런 얘기인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아도 좀 빠지고 있고 또 현대 글로비스 또 게임주인 이제 NC소프트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한 1% 이상씩은 네. 오늘 미국 증시 영향 받으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락하는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오르는 섹터는 뭐 종합상사라든가 네. 아까 말씀드린 일부 조선하고 보험주들 이쪽이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코스닥이 좀 낫네요, 그래도. 네,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에코프로 BM이 0.7%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1.5% 네. 상승을 하면서 가야지. 이끌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빠집니다. 0.6%. 반면 이제 LNF JYP 엔터는 강보합 정도 기록하면서 이제 이 코스피랑 정반대예요. 시총 상위 기업들이 플러스권이 조금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는 더 양호한 지금 상황이고 축하해요. 아니 그 축하 자꾸 하지 마세요. 아니 또 없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 그거 조금 상대적 박탈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축하도 못해. 아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시총 상위 중에선 좀 오르는 기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한 2% 가까이 올랐고 레이크, 포스코 계열사죠. 포스코 DX가 DX. 2%, DX. 반도체 그 오사트 기업이죠. 이제 후공정 네페스가 오사트. 1.9%, 루닛이 한 1%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음. 에코프로, 파라다이스, 매지원 이런 기업들이 1%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형님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됩니까? 아, 진짜. 아, 내가 이 상황에서 나도 있어요. 얼마 없어 보여. 아유, 정말.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절대 앞으로 있잖아. 네. 하여튼 1%도 노출 안 하기로 했어. 아 그래요? 살짝 한번 노출했더니 팔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아, 씨. 그때 한 번 했잖아, 작년에. 네. 어떻게 우발적으로 한 번 했다가 네. 아, 그거 아직도 갖고 있네. 아니, 게임이- 아니 내가 판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아닌데 네. 너 혼자 먹튀했냐 또 그럴까 아이고. 같아서 아유, 그 게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뭐 있어 하여튼 어. 얘기도 하지 마. 절대 안 해 이제. 네, 그리고 오늘 좀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기업들도 그래도 좀 있는데 음. 어제 메디톡스가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그 1심 판결에서 이제 식약처 대상으로 좀 승소를 야, 하면서 거기도 소송 참 오래 한다. 예. 식약처하고 아, 메디톡스 네, 사이. 계속 이제 매트톡스. 뭐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렇고 계속 식약처한테. 근데 일단 이제 이겼죠 어제 판결에서. 아, 이겼어요? 네, 어제 그래서 급등했어요. 누가? 메디톡스가.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 금지하는 거 그거 취소해 달라 했는데 이제 음. 일단 1심은 승소했고 아마 식약처가 아마 항소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3% 정도 좀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뭐 대주전자 재료나 뭐 고영이나 매드팩도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이 한 1% 대비로 좀 하락을 하는데 다만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시총 상위 기업들이 플러스권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코스피하고는 완전 좀 차별화되는 그러네요. 그런 상승을 좀 보이고 오 있고 양전했네요 코스닥. 네. 코스닥은 예, 양전했어요. 오. 살아 있는데. 오 역시 또 2차 전지인가요? 네, 그 에코프로가 지금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샷 스퀴즈라고 봐야 되겠죠? 샷 스케이즈. 샷 스퀴즈. 네, 쭉 한번 빨려 봐야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좀 사고 있는데 코스피는 600억 가까이 좀 많은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오늘 전기전자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좀 파는 걸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 오늘 593억 정도 전기전자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다른 업종은 팔아도 전기전자 샀는데 오늘은 좀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반면 기계 보험 업종은 좀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근데 기관은 또 반대로 전기전자를 좀 사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이 오늘 한 270억 정도 전기전자를 사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를 연기금과 개인이 받아가는 전기전자 쪽은 이런 아 좀 근데 샷 상황입니다. 스케이즈인가 그거는 사상 최고가 쳐버리면 진짜 스키즈 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후덜덜이겠다. 네, 아니 이게 뚫려버리면은 네, 매물대가 없잖아. 사상 최고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사상 최고가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으니까 만약에 공매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네. 이게. 백적한두에 서 있는 느낌? 야, 진짜. 예. 그래서 숏으로 뭘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우리 김 프로님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려운 과목이라니까. 내가 아니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니 이게 주식 투자라는 건 세상이 진보한다는 거잖아. 진보. 예? 세상이 진보하니까 주식을 네. 하지. 세상이 망하면 주식을 하면 안 되잖아. 길게 보면 우상향. 1000년, 2000년 동안 인류는 진보해 왔는데 그 진보에 대열해서 굳이 반대 쪽을 택해가지고 나 혼자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럴 이유는 없는 거 아니야? 여러 그냥 쉬운 투자가 있는데. 아니 근데 또 아무리 봐도 얘는 너무 올랐어요. 얘는 곧 떨어질 것 같아. 아무리 아니 그거보다도 있잖아. 네. 아무리 봐도 얘는 너무 싸가 더 많아 항상. 아 그럴까요? 음. 이제 너무 많이 한번 오르면 쳐보려고? 너무 많이 오르면 예? 한번 쳐보시려고? 아니 뭐 아직은 뭐 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사서 먹는 거나 잘하셔. 응? 뭘 팔아 먹으려 그래 되게. 예, 하여튼 뭐 근데 그 우선주는 저기가 없어요? 위로 그 뭐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왜 없어? 똑같이 있죠, 있지. 있죠. 삼성중공 우 이거는 왜 104%가 오르고 SK네트워크스 우는 왜 50%가 45%가 올라요? 그런 게 아 어디 이거는 있어? 이제 관리 종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응? 관리 종목. 관리 종목? 예. 아직도 동시효과 하고 있는 거 네, 아니야? 동시효과 하고 있어요. 계속. 예. 그래요? 근데 원래 우선주도 똑같이 30%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원래는 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예전에 김프로님 한번 얘기하셨던 게 삼성중공 우선주가 이상급등한 적이 있어서 네. 좀 조심하시라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때 한 20만 원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아니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원주보다 10배 높은 그런 우선주가 있어. 아 요게 그때 얼마 갔었냐면 2020년에 네. 6월이네요. 그때 얼마가냐 90만 원이네요. 아니 저건 수사해서 저거 저렇게 90만 만든 사람 원인데. 아니 진짜로 90. 아니 근데 지금 그게 5만 아니라 원이거든요. 진짜 저런 거는 저거 수사해가지고 저렇게 주가 만든 사람들 잡아가야 돼. 그때 90만 원까지. 그때 삼성중공업 원주는 얼마였어요? 그때 아마 5천 원, 6천 원 하고 있었을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건 진짜 문제.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예. 상속 증여를 저렇게 했을 것이다. 아, 거래가 워낙 안 되니까 봐봐. 내가 이제 아들내미한테 100억을 물려줘야 돼. 그죠? 예. 그러면 얘한테 야 2억 준 다음에 야 너 저거 사.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올려. 우선주를 아니 저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거. 아 어떻게 올려? 아 돈을 이렇게 자기가 어차피 딴 거래가 사람도 안 안 사니까. 되니까. 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얼마라고? 100만 원? 90만 원까지 갔다 왔어요. 아니 원주는 5천 원인데? 네, 91만 원 딱 찍혀있네요. 저거는 3년 진짜 전에. 저건 진짜 밝혀야 돼. 그 후에 뭐 처벌받은 거 없어요? 뭐 특별히 나온 이제 그리고 아마 관리 종목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저거 진짜 된다고 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되는 90만 원까지 어떻게 올라간 거지? 그때 그러니까 이상급등 한다고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아니 저런 종목 이유가 몇 개 없었어요. 있었거든 몇 개. 네,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저런 거는 그 후에 좀 팔로업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 후에 그럼 조사 안 했나? 잊혀졌니?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어제 2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어제. 오늘은 다시 5만 원 오고 지금 삼성중공업 얼마인데요? 지금 7천 원이요. 지금도 비싸지. 지금도 비싸지. 원래 괴리라고 본주에 한 70% 아. 대충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식 수가 너무 없어요. 11만 5천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저런 짜투리 우선주는 내가 볼 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삼성중공업 같은 데서도. 아. 그럼 저 이상한 너무 거예요. 주식 수도 적고. 그러니까 한 3만 원, 4만 원에서 갑자기 90만 원, 91만 6천 원까지 아유 저건 진짜 쭉 계속 상한가야 계속.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지 저게. 야, 근데 어떻게 삼성중공업이면 그래도 좀 큰 데잖아요? 근데 또 그때 뭐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품절주 이슈도 있었던 거고 이게 주식수 적은 기업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상급등한 적도 한 번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네. 우리 본 팀장한테 저 팔로우 좀 해보라 그랬대. 생각난 김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으로 이제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좀 강한 업종 중에 하나는 일단 이제 오늘 히토류주들 여전히 좀 강세고, 조선 업종에서는 오늘 하나오션이 좀 독보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4%. 얼마 전에 이제 군함 뭐 설비 투자 좀 확장하겠다 뭐 이런 좀 뉴스도 있었던 것 좀잘 나가네. 네, 그래서 방산 쪽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한 4% 4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오늘 좀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좀 하나오션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조선 기자재 쪽 이쪽도 좋고, 엔진 관련된 기업들도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 또 피팅 관련주도 강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으로는 확실히 좀 조선 업종이 가장 좀 돋보이고, 그리고 그 가상화폐 쪽에서는 일부 좀 비트코인 관련주도 좀 오르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원전주들 조금 반등하고 있고, 네. 2차 전지에서는 뭐 모든 업종이 오르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리튬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셀도 오늘 LG엔솔과 SK 이노베이션이 좀 오르면서 좀 강세인데, 다만 삼성 SDI는 조금 하락세를 우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업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하락세고, 오늘은 어제랑 정반대입니다. 어제는 자동차만 거의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자동차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뭐 현대차, 기아 다, 특히 기아는 한 2% 이상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증권 업종도 좀 일부 조정이 있고요. 아, 해운주도. 삼성전자 많이 빠지는데. 네. 오늘 IT 애매한 실적 대표주도 나왔다는 얘기구만. 아니 이게 왜 애매해? 애매한 아니 거지. 컨센에 아니, 두 근데 배 솔직히 넘게. 생각해봐. 2천억이나 3천억, 아니 3천억이나 6천억이나 9천억이나 아무 의미 없어요. 전기 대비해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이냐 98이냐야 마이너스. 그걸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그러면 뭐하러 내나 컨센을? 아 내놨는데 어쨌든 아니, 내놓은 거보다 잘 아니 나왔잖아요. 분기에 14조씩 벌던 회사가 지금 2천억이냐 3천억이냐 이거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질 것도 뭐 있어? 떨어질 건 뭐 근데 있어? 이제 제 생각에 오늘 그 미국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미국 고용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이게 그때 송명수 연구님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유동성이 좀 중요한데 미국이 또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긴축 페달 좀 세게 밟으면 일단 반도체한테는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어쨌든 좀 팔고 있습니다. 이쪽 전기전자. 네. 그래서 그 징크스를 좀 깨지 못하는 것 같아. 실적 좋으면 항상 좀 빠지더라고요. 좋은 거야 6천억. 그러니까 기대보다 잘 나올 때는. 아 삼성전자 진짜 네. 자존심 많이 상한다. 나도 그랬잖아. 하이닉스 뭐 H 뭐? 어? HBM? HB. HBM 뭐 우리가 1등이라고. 야 그런 얘기는 원래 안 했거든. 아, 피 웃었지. 네. 아이 그 무슨 기자들이 물어. 아이 김 기자, 정 기자 그거 꼭 얘기해야 돼? 억울하다. 막 네. 자, 그래서 오늘 IT도 좀 좋지 않고, 여전히 뭐 네. 내수 업종도 좀 부진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조선주하고 일부 그 히토류 그쪽 갈등 관련주 빼고는 거의 좀 부진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코스피도 좀 빠지지만 코스닥도 지금 하락 반전해서 그러네. 좀 같이 좀 빠지는. 뭐야 좀 2차 모습입니다. 전지도 다시 약간 하락세로. 네, 상승 폭이 좀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조금 아래 방향이고요. 예, 오늘 뭐 자동차가 안 좋긴 하지만 오늘 이제 메리츠 증권의 그 김준성 연구원님은 일단 자료를 하나 내줬고요. 우려의 그 유통 기한이 좀 만료 임박했다. 그러니까 피카 우려 유통 기한 끝나간다. 이렇게 좀 보고서를 적었고요. 여기 뭐 그래프도 보셨지만 이익은 계속 좋아요. 사실 꾸준하게 늘고 있고 6개 분기 연속 기대치를 상회할 걸로, 뭐 이번 분기도 아마 넘어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는 지금 오르긴 했는데 22년 초하고 지금 변동이 없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익 개선이 계속 시작됐는데도 주가 상승폭은 좀 미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10년 만에 판매 성장 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예전 이제 차화정 장세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성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동률 좀 계속 올라가면서 고정비 좀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재고도 줄고 있고 판가까지 좀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상업용 차량 수요가 좀 늘면서 이 부분이 좋았고, 근데 리테일 소매 판매도 수요가 좀 늘고 있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근데 22년 연초 대비 지금 현대차가 마이너스 2%고 기아가 8%밖에 지금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24년까지 봤을 때
그 이제 플릿 이 상업용 차량 수요 강세가 계속해서 이끌어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미국의 차량이라 그러죠. 이제 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 연식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2019년에 12.2년인데 차를 아직은 좀 많이 더 안 바꿨던 것 같아요. 현재 13.6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좀 교체 수요가 좀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4년간 축적된 이 리테일 소매 판매 수요가 대기 수요가 있으니까 이게 구체화되면 전체 시장 판매랑 레벨업 되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 기아의 10년 만에 판매 성장 사이클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차화정 때 2010년도에 한번 확 붐을 일고 10년간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보시면 다 레벨업하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매량은 뭐 거의 좀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고 재고도 낮고 인센티브는 올라가지만 여전히 낮고. 요게 이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자동차 차량이 지금 13년을 좀 넘어갈 그러니까 13년 넘어갈 정도로 좀 굉장히 높아지니까 대기 수요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통기한 끝나가는 피크아 우려 좀 밸류에이션 정상화 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3.9배 PER, 기아가 4.3배인데 20년 평균값의 지금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저가 계속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미국에서 글로벌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 엔저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본 기업보다 경쟁력이 올라갔고 SUV로 대응을 잘한 것도 좀 수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카오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적이 나오면서 그런 우려들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좀 적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크아웃인지 아닌지 체크아웃 해보자고요. 네. 뭐 계속. 체크아웃.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DS투자증권의 장재영 의원님이 요새 이제 음식료 업종들 참 안 좋긴 한데 그래도 K푸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국내외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이 물가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유럽도 지금 물가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이는 손이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유럽 정부도 지금 프랑스가 23년 3월부터 핵심 식료품 가격 할인 판매 요청을 했고 실제 6월에 유니레버 포함해서 75개 음식료 기업으로부터 판가 인하하겠다는 서약을 확보했다고 저기 합니다. 더하네. 네, 서약을 저기도 유럽도 지금 그 서약을 받았어요. 저 공산당이야? 서약서를 써? 저도 이거 내용 보고 좀 유럽도 이런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근데 아, 우린 좀 세련되게 한다 그래도. 어? 이렇게 뭐, 이게 회의에서 예, 권고 정도 낮추겠다고. 서약서를 써. 그리고 영국은 빵과 우유 같은 이제 제품을 상한선 설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고, 상한선? 예, 그러니까 더 못 올리게 야, 검토 중에 있고요. 이거 스웨덴, 사회주의구나, 노르웨이도. 사회주의야. 아, 그래요. 이탈리아는 파스타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급등하니까 소비자 단체가 이제 정부의 가격 좀 올리지 마라. 통제 요구를 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좀 유럽도 좀 정부가 나서서 좀 물가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그 가격 통제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게 이제 그 경기에도 좀 영향을 주다 보니까 계속 좀 통제하려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음식료 회사들 주가야 뭐 워낙 많이 빠졌고요. 그렇지만 당시와 달라진 점은 농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비출이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9년도에 8개사의 해외 매출 비중이 34.8%인데 이게 23년에는 지금 39.5%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개별 기업 중에는 해외 소비 맞춰서 증설을 해가지고 독보적인 성장률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이제 내수 인하 때문에 좀 이런 해외 성장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옥석은 좀 가려보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라면 수출 보시면 이게 23년도 데이터거든요. 뭐 어느 때보다 압도적으로 수출이 저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 굉장히 2, 3년 정도 있다가 이 시간에 아 저거 그때 그거 좀 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예, 전 세계인이 막 라면을 먹고 있어. 전 그런 세계인이 것 다. 예. 점심은 무조건 한국 라면이야. 예를 들면 사실 파스타 뭐빵 그 라면이 낫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시간이 돈이잖아. 네. 나도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서양 음식이 파스타거든. 네. 그러니까 유학할 때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파스타가 제일 싼 거야. 거기다가 이제 캠벨 그 소스. 토마토 소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혹 저으면 그냥. 네. 에? 근데 그거보다 더 간단하지. 끓는 물에 넣고 스프 때려 넣으면 끝인데. 끝. 계란 넣어 주면 더 좋고. 어. 파스타에 밥 비벼 먹어봤어? 아이 그럼 아니요. 진짜 맛없거든. 나도 해보셨네. 아니 먹어봤지. 파스타에 있잖아. 밥 비벼 먹으면 빨리 먹어야 돼. 그 늦게 먹으면 있잖아. 떡 떼요 떡. 아, 맛이 없어. 근데 라면이 팍
햇반. 아유. 야, 진짜 라면은 밥이죠. 우리나라 빵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근데? 아. 맛있잖아. 예? 맛있잖아. 아 그래 너무 비싸요. 아, 나는 빵도 주목해야 된다고 봐. 왜냐면 한국 빵? 아우 외국 빵 너무 맛없거든 사실. 특히 미국 아, 빵이라고. 그래요? 아, 미국 케이크 먹어봤어? 아니, 미국 아니, 케이크 뭐- 진짜 와, 우리나라 80년대 케이크 같아. 와 미국 케이크는 신기해. 아, 우리 미국 케이크는 어, 너무 맛. 진짜 옛날 그죠? 옛날 우리 응. 8, 90년대 케이크 아, 같아요. 그래 껍데기를 다 버리잖아. 걔네들 딱딱해가지고. 미국 케이크에 껍데기 있잖아. 아 그게 그래 버려요? 거의 플라스틱처럼 딱딱하니까 그거 싹 해서 빵만 먹잖아. 아니 그 진짜 그리고 예쁘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 어. 아, 뭐 제가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거긴 미국은 케이크에 관한 한 시간이 멈췄어. 그죠? 70년대 똑같아. 아 어? 발전이었구나. 진짜 이렇게 뭐 데코니 이런 게 전혀 너무 유치해. 그리고 왜 옛날에 우리 막 뭐죠 그렇게 어디에 쓰는 거야? 하여튼 그 막 형형색색의 네. 그냥 무지개 빛깔 무슨 가루 같은 아. 거 이런 거나 뿌려놓고 어.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근데 지금 뉴욕에 가면은 음. 파리바게트 지점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 PB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PB 이렇게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한국 건지 잘 몰라. 음. 어?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파리 바게트잖아 바게트. 네. 바게트 파는 줄 아는구나. 바게트 파스. 안에 들어가면 딱딱한 바게트는 없어. 이게 사실 막 한국. 그지. 그래서 약간 브랜딩을 아무리 한국 파리 바게트지만 어? 3%도 그렇잖아. 내가 가서 물어봤어. 야 미국에서 3% TV 하면 어떠니? 그랬더니 야 근데 이름은 좀 생각해봐라. 3%딱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저 개발도상국에 온 거 또 너무 티가 난다는 거야. 어감이 3%. 아, 아 그러네. 어. 뭘로 해요? 그래서 내가 쌤 어떠냐? 쌤. 쌈, 쌤, 쌤. 쌤. 근데 어쨌든 네. 무슨 얘기지? 라면. 라면 얘기. 라면을 좀 주목해봐야 돼. 네, 라면의 수출이 지금 네, 라면 주식 없어요. 라면 주식 없는데 요즘 고민 중이야. 라면 주식을 쫙 늦었다는 생각이 한 반쯤 있어가지고 손이 안 나가는데. 야, 근데 좀 관심 있게 봐야 돼. 이번 6월에 또 특히 튀었거든요. 이 라면 수출이 갑자기 또 위로 튀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좀 구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푸드에 대한 인식과 선호 음식도 지금 이제 뭐 라면이라든가 이런 간편식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인식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음식료 업체 8개사 국내 매출 추이도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 만두도 있고 비비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신라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뭐 빙그레, 예. 여기 이제 메로나 같은 거 아이스크림, 메로나.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기호식품이거든요. 필수 식품은 아니죠.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먹는 건데 그다음에 가격 압박에서 좀 자유롭다. 네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이렇게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좀 내수 쪽에만 치우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도 보고 특히 농심이 이제 일본 라면들과 좀 다른 점은 그게 건더기 스프가 워낙 좀 풍부하다 보니까 그게 또 미국에서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좀 갖추고 있나 봐요. 예. 건더기 이 스프? 우리 라면 보면 이제 스프가 아니 건더기 좀 풍부하잖아요. 스프가 2개잖아. 네. 그지? 스프가 2개잖아요. 분말 네, 네, 분말 분말하고, 스프하고 건더기 예. 스프를 따로 넣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막 파 같은 거 채 썰어서 넣으면은 오히려 맛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 비율 잘못 맞추면은. 근데 그 건더기 스프가 딱 그 최적이거든. 아니 건더기가 좀 약간 너무 적지 않아요? 좀 이렇게 같은 저 신라면이라도 일본에서 파는 신라면인가는 그래요. 건더기가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 거보다. 그래서 나는 약간 좀 에이 설마. 아하이 한번 보세요. 저 일본 신라면 보면 하필 일본에서? 그 저 뭐 이렇게 표고버섯 뭐 이런 거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양이 훨씬 많다니까요. 약간 나 섭섭했어요. 비싸겠지. 아닐걸요 아마 가격도. 예. 일본 언제 갔었어? 아니 그 사진을 봤어 사진으로. 사진을. 예. 그거 좀 약간 비교가 돼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여튼 이제 라면 그런 이미지도 약간 건강한 이미지까지 간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의 좀 다른 이미지가 좀 구축돼 있다. 미국에서는 좀 프리미엄 이미지나 건더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닭볶음면은 또 특별한 매운맛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뭐 시간 넘었지. 정규인이 끝났지. 지난번에 미국 출장을 갔는데 네.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미국 음식을 먹은 거야. 그래서 어디 저 멀리 갔다가 그 맨하탄에 그 기차 센트럴 그 기차역에 딱 도착했는데 네. 시간이 한 10시 반쯤 됐더라고. 야 너무 막 밤 한국 10시 음식이- 반. 밤 10시 반쯤 네. 됐어. 그래서 이제 딸내미한테 출출하고. 카톡을 보냈어. 네. 야 누구야? 나 지금 아빠 지금 저기 멀리 출장 갔다 왔는데 뉴욕 내렸는데 야 출출한데 어디 먹을 데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 호텔 뒤에 몇 가에 자기 검색을 해본 거야. 몇 가 있는데 거기 델리가에 가면 컵라면을 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밤에 해? 그랬더니 거기는 밤 12시까지 한다. 12시까지. 12시까지 하래. 그래 내가 막 거기 가가지고 11시 반에 슬라이딩 태클 해가지고 거기서 뜨거운 물 부어 11시 반에? 11시 반. 1시간 걸렸어요 거기까지? 걸어가면 뭐 이렇게 대충 어. 여기서 내려서 또 이렇게 어. 여기서 했으니까 그래서 11시 반쯤에 가서 딱 그걸 사가지고 네. 호텔 가서 그거를 먹었거든. 잊을 수가 없어. 먹어봤어요? 아, 딱 한 가지 후회를 했지. 2개를 샀어요. 너무 아쉽더라고. 네? 맛있죠. 근데 맛있죠. 그 딱 추억이 있으니까 네. 야, 이 라면이 끝내주는 거구나. 음. 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입맛에 길들여졌다고 생각해봐. 아니 안 될 것도 없어요. 러시아 사람들 도시락이 완전 길들여졌잖아. 됐죠. 예, 상인들도 이제 많이 될 겁니다. 음. 예. 라면은 다른 면 먹다 보면 금방 이제 라면에 맛들리면 끝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하지만 파스타 뭐 사실 아유, 뭐 너무 비싸 그리고 파스타 그거 한 그릇에 막 3만 원씩 받고 그러잖아. 근데 파스타는 우리나라만 유독 비싼 거 같아. 그런가? 너무 비싸. 다른 나라 그렇게 안 비싼 거 그러니까. 같아. 유독 우리나라 비싼 거 같아. 자, 다 됐나요? 네, 다 정리했어요. 아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아쉽네요. 야 삼성전자 거의 2% 빠지네. 네, 염리사님 네. 라면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 무파마 좋아합니다. 무파마. 오 그것도 맛있지. 그거에 숨은 강자지. 그 뭐죠 면이 좀 얇아가지고. 무파마가? 네. 아 그래요? 정프로는 뭐 좋아해? 저는 오동통면. 오동통면도 있니? 그 너구리? 잠깐만. 너구리? 아니 잠깐만. 지금 오동통면 지금 너구리 아니야? 너구리는 따로 있죠. 멸시하시는데. 오동통면이라고 있어요? 아, 나 이거 너무 오동통면 이름은 먹어봤어? 오동통면은요. 응. 오동통면. 오뚜기에서 나왔는데 아 그래? 너구리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면발이 응. 와 정말 오동통면은 너무 맛있어요. 나한테 물어봐줘. 형님 신라면 좋아하시겠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성탕면? 안성탕면. 아, 안성탕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안성탕면 부산 경남 지역 판매량 1위인 거 아시죠? 안성탕면이 아, 안성탕면이 아. 유일하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 단일 제품 판매 1위야. 아 그래요? 그 왜냐면 국물 베이스가 네. 다른 라면하고 다르단 말이야. 네. 이렇게 된장 베이스거든. 된장. 맞아 어? 맞아.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오동통면은 참 그 다시마가 2개 들어 있습니다. 아 이거 오뚜기는 참 얄미운데 잘해 보면. 아 그러니까 약간 나 좀 사면서 좀 미안해. 이게 너구리가 오동통통 뭐 이게 이제 너구리잖아요. 응. 근데 오동통면을 또 내놨어 오뚜기에서. 아 근데 더 맛있어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약간 저는 그쪽이 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진라면, 오동통 그다음에 뭐 짜왕 요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저랑 좀 잘 맞는. 나는 안성탕면 팔도 비빔면. 아 그리고 참 칼국수면도 있다. 칼국수. 그것도 맛있지. 네, 칼국수면. 흰칼국수? 흰칼국수. 흰칼국수. 네. 어떻게 뭐 참전 안 하시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냥? 빨리 보내줬으면 갑자기 좋겠어. 배가 고파서. 자, 아 근데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중요한 거야. 네. 아까 그 삼성중공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보니까 정리매매 중이네. 지금 네, 아, 그래서 정리매매 상장 중이었어요. 폐지가 된답니다. 그래도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게 보니까 삼성중공, 우선주 등 5개 종목 17일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 폐지 알려드릴게요. 종목을. 이거 알려드려야지. 삼성중공업 1 우선주, 그죠? SK네트워크스 1 우선주, 얘네구나. DB하이텍 1 우선주, 현대 BNG 스틸 1 우선주, 흥국화재 해상보험 2 우선주, 요 5개 종목이 17일 날 상장 폐지니까 지금 며칠이야? 열흘 동안 어떻게 해서 또 드셔보시려고 사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이것도 알려드리면 야 거기 가서 한번 붙어보자 막 이런 분들인데. 상장 폐지라는 게 돈 주고 나한테 한다는 거 아니면 그냥 우리 끝 하고 그냥 끝이지 끝. 그냥 없어진다는 거래가 거예요? 돈을 줘 없어요. 끝이야 끝. 그냥 내가 지금 사면 누가 안 사면 끝이에요? 끝이지. 근데 그걸 왜 사? 그 사이에 거래가 되니까. 와 진짜 강심장들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6일부터 그 거래 정지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7일이지. 6일부터 14일까지 정리 매매를 진행한다 이거예요. 팔 사람 팔으라. 네네네. 오늘 17일 상장 정리 매매란 건 뭐냐? 상장 폐지가 확정된 종목에 주주가 주식을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7거래일 동안 매매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주주가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이면은 다른 사람이 산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도 주주 되는 거 아니야? 이 표현은 좀 그런데. 그래서 정리매매 기간에 가격 제한폭 적용을 하지 않고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투자자들의 신중한 매매가 요구됩니다. 정리매매는 30분 동안 호가를 접수한 뒤 한꺼번에 주문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한다. 이런 거는요. 그냥 근처도 가지 마시라. 여기서 내가 뭘 해보겠다는 주식 투자의 본질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좀 이따가 아이오닉 뭐 또 현대전기차 기아 EV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전력계통 ICCU라고 그 분비기가 있는데 그거 관련된 유정윤 기자? 리콜 자동차는 유정윤 기자죠. 하자. 요거는 오늘 또 한번 파봅니다. 본프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입니다.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여기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